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 역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 여왕이라. 장막작하고 중선 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네,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65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문을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에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20%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들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 대단히 중요한 영상을 올리고요. 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냐? 여기 어제 수요일 오후 장마감 영상에서 헬린 님께서 대사님 GDX, GLD 차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역사상 10년 만에 박스권 돌파 직전입니다. 드라마틱한 광산주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실물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잘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AI 붐 식지 않았다. 사상 최대 실적. 자, 이거랑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현실을 잘 보셔야 돼, 현실을. 예. 자, AI 고점론 잠재운 엔비디아, 칩 수요 가속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예, AI가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그 계획들이 많이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네, 병목이 된 전력 인프라. 예, 전기값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 그 얘기는 뭐다? 주가가 꺾일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럼 브라이언트유 한번 볼까요? 자 브라이언트유 현재 53 RSI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유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면 큰일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요. 현재 중립 구간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피보나치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마감에서 자 피보나치를 보시면 자 네 38% 부근 그래서 대략 한 84,000달러 조금 더 가면 10만 달러 반등까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 돈을 풀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에 관계되는 자산입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오르고 축소가 되면 빠그러지고 확대, 축소. 그다음에 유동성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 좀 보시고요. 고점은 넘기 힘들 것 같다. 왜? 베센트가 11월 3일까지만 한다 그랬어요. 유동성 공급을 중간 선거까지. 그 이상은 책임 안 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잘 보시고 반등이 급하게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도 비슷하게 폭락 반등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은행을 잘 보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은행 심상치가 않을 겁니다. 조만간 KR이 지역은행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인제 상업용 부동산하고 엮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뭐 천천히 내려오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터져요. 예. 여기 보시면 2009 년에도 있었고 2020 년에도 있었고 2023 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은행이 파산이 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신호가 터졌어요. 요거는 제가 내일 오전이나 내일 장마감 저희 저녁 시황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행 위기에 대한 거. 지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네. 은행 파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려 놓고요. 자,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실적이 인제 좀 좋았다. 그래서 시간에 7% 인데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 자, 이 한 종목만 보면 좋은데 이제 고점을 넘을 테세요. 그죠? 근데 애플을 볼까요? 좋은가요? 아니요. 구글이요? 아니요. 맞서요? 아니요. 아마존이요? 아니요. 예, 한 종목만 좋아요. 한 종목만 좋아 갖고는 절대적으로 시장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메타? 아니요. 예. 브로드컴? 아닙니다. 네. 테슬라? Oh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데 개별 주식으로서 갖고 있는 사람은 좋죠. 올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이게 오래 갈 것인가 여부는 뭐 보시면 되죠.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실제 AI입니다. 팔란티어 이제 폭락을 했고 반등이 세게 들어온 상황에서 더 이상 못 가고 있고요. 자, 오라클입니다. 안 되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컬 윗은 마찬가지. 시간에 5%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7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어때요? 확실히 안 되죠. 50%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픈 AI 뭐 상장, IPO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시간에 4% 올라가지만 어때요? 이제 고점 넘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계속 널뛰기 할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샌디스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함부로 실적 하나 갖고 예단하면 안 된다. 근데 진짜 다시 갈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네, 부동산 2008 년과 다르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보시고요. 특히 CMBS 상업용 부동산 확실히 꺾인 거 보이시죠? 네, 내려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미 국채 10년물인데 베센트가 얘기한 이후로 30년물 죄송합니다. 30년물이 이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갈지. 그러면 앞으로의 경로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락을 했고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재차 하락.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연준과 재무부의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4.66. 3개월물 정책금리 3.78. 자, 2년물입니다. 4.2. 5년물 4.3. 10년물 4.6. 다시 20년물 5.18. 예, 아직도 높죠? 30년물 5.18. 예,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좀 시원하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금 채권 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빨리 더 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내놓을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를 보면 0.88이잖아요. 아마 올해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서 1%가 넘을 것 같아요. 1%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작. 은행이 망했고 주식이 폭락했고 부동산이 붕괴가 됐습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이때 대위기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어요. 이 후유증으로 역전이 764일이라는 어마무시한 전대미문의 이런 역전 기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리스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현재 1929년 상황과 똑같아요. 2008년은 거의 조적지열입니다. 진짜 조적지열.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 갖고요.
네, 대비를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곧 눈앞에 보인다. 뭐가? 완전히 자산 시장이 빠그러지는 걸 보실 수가 있다. 왜? 우리 내번이 뭐예요? 많이 했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적,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어마무지한 게 지금. 네,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예요? 연준입니다, 연준. 연준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연준 보고 뭐라 그러냐, 돌대가리라고 맨날 그래요. 맨날 뒷북이나 치고. 맞잖아요. 그죠? 제대로 정책적인 대응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아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은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도구 사운드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터지냐 마냐. 그러면 이게 터질 때 다 무너져요.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뭐 할 거 없이 다 싹 다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유일한 안전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보는데, 자, 달러를 보죠. 달러. 자, 달러는 7월 30일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 달러 약세?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는 무조건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화 볼까요, 엔화? 네, 엔화는 안 내려오네요. 이게 바로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원화를 봤더니 정확하죠.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자, 호주 달러? 당연히 강세. 예, 쎄, 강세. 유로. 자, 위안화 강세. 그죠? 이런 거 잘 보시라고. 그래서 달러를 보면 된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돈을 많이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항을 해서 달러가 약해지면 오르는 자산이 있죠. 금입니다. 금. 골드입니다. 아까 헨리님이 말씀하신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요거 실질금리입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자, 실질금리가 7월 31일 고점 찍고요. 내려오기 시작했죠. 보이시나요? 자, 실질금리 내려오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뭐가 올라가요? 예, 금이 올라가요. 검이 올라갑니다. 검. 네, 내려오기 시작했죠. 예. 잘 보세요. 실질금리를 보시라.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달러의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을 봄으로써 뭐에 투자한다? 아니면 우리가 위험 대비에 뭐가 좋다? 예, 실물 금은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조금 지금은 아직은 이제 옛날 고점 근처에 있는데 그래도 내려오고 있다는 게 어딥니까? 실질 금리 내려오죠. 달러 약세죠. 그러니까 금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눈치 빠른 소위 말해서 세력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금을 담고 있습니다. 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헨리님이 질문하신 거 말씀을 드리는데, 자, GDX하고 GLD라는 게 있습니다. 자, GDX는 뭐냐면 ETF인데요. 요거는 예, 글로벌 금광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GDX와 그 다음에 실물 금 가격에 연동해서 하는 GLD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금 차트예요. 그래서 전 요거만 설명을 했는데 아까 헨리님이 요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봐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변동성입니다. GDX가 변동성이 커요. 회사 그러니까 주식 회사의 금광 주식회사의 ETF이기 때문에 단순 금 가격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이거죠. 네. 왜냐?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네, 레버리지. 네, 그래서 점점 쫙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있어요. 요거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GLD는 배당금이 없고 GDX가 배당금이 있어요. 요게 ETF.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GLD는 금 현물과 100% 동조지만 GDX는 시장의 흐름이나 개별 기업의 리스크 등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썸네일 해놓은 거 보시면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대응하고 싶다면 GLD. 자, 그 다음에 금 가격 상승 추세에서 높은 수익률, 레버리지 효과를 배당과 함께 누리고 싶다면 GDX.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
요런 거보다는 ETF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네, 실물 금은이 최고다. 예. 예.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요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가끔 요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자, 현재 금 선물이고요. 자, 이번 달만 13% 올랐고요. 자, 금 현물입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있죠. 선물과 현물. 자, 이번 달만 13% 올랐어요. 비슷하죠. 그다음 이제 GDX를 보시면 이게 GDX거든요. 아까 금광기업에 투자하는 이거 얼마 올랐냐? 38% 올랐어요. 38%입니다, 여러분들. 38%. 그럼 38% 상승이면은 은인가요? 네, 은은 18%밖에 안 돼요. 은 선물, 은 현물, 예, 이것도 18%. 그런데 GDX는 얼마? 예, 38%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제 금광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죠. 조정도 좋고 아주 예쁘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재차 폭등하고 있어요. 살발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고점을 넘으면 몇 달러? 116달러 넘으면 훨훨 날아간다 이거죠. 훨훨 날아간다. 훨훨. 예, 그러면 아까 헨리님이 말씀하신 그거,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GDX와 GLD.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GD X대, 글씨가 안 써져. GLD, LD, 예. 요 비율이잖아요. 근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지금 너물랑 말랑 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역사적인 10년 만에 예, 엄청난 금의 랠리가 시작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10년 만에, 10년 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아무튼 헨릴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금이 조만간 대폭등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GDX, 자,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시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데, 아, RSI죠. RSI. 아니면, 자, 여기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고점, 117달러. 그러면 이제 제가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2020년에 저점을 잡고 쫙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였냐면, 16달러였는데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왔고요. 다시 이제 폭등할 준비가 됐는데 이 고점 116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자,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 순간부터 투자 들어가면 꽤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왜냐면 이게 1파동이 끝나고 2파동, 3파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살벌하지요. 그러면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돌파를 확인하고 돌파 지지를 확인하고 우린 들어간다. 여기 고점, 네, 고점 보면 되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쫄리며 살 필요 없이 그냥 실물금을 사다 보면 어차피 매도 신호는 다 똑같으니까 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요 그림이 아주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멋져요. 10년 만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지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돌파하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목표치가 있죠. 일단 1차 목표는 0.45까지, 여기까지 1차 목표고요. 2차 목표, 그 다음 3차는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안드로메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금 차트를 하나씩 보시면, 일봉입니다. 네. 요거 금. 자, 그러면 일단은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 잡았어요. 일봉에서. 그죠? 확실하죠? 자, 주봉에서도 상승 추세 확실합니다. 월봉에서 상승 추세. 계속해서 올라갈 환경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 현물도 똑같습니다. 200일 올라섰고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뭐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은인데요. 은은 조만간 여기 돌파할 겁니다. 은, 네.
그 다음에 은현물 마찬가지. 자, 금은비죠. 67 내려오기 시작했고. 자, 닥터 커퍼. 자, 유가입니다. 자, 유가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연 가스. 자, 밀입니다. 자, 밀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밀은 자연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움직이면 큰일 난 겁니다. 특히 물가 작정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WTI RSI가 현재 얼마냐면 53이에요. 이거 50 밑으로 내려오면 큰 위기가 터진다고. 예. 여기가 대부조합 사태, 닷컴, 리먼, 위안화 위기, 팬데믹,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그럼 뭔가 터져도 확실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닥터 커퍼 계속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금, 그 다음에 은, 구리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버블도 있지만 커머디티, 상품 시장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구리만 봐도 그래요. 금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들여 보통? 10년 갑니다. 10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제 금은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과 은의 매도 신호 중에 하나가 금은비가 있고요. 1차 목표는 30입니다. 2차는 한 20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물. 자, 그러면 2차 폭등이 이제 목전에 있고, 선물. 현물과 선물의 차이가 없어요. 일종의 이제 백오데이션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금은 조금 차이 있거든요. 4,570달러, 4,580달러. 자, 그래서 실물 금은 소량씩 매수. 그 다음에 금 선물은 4,635달러.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GDX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조금 뭐 늦게 소개시켜 드린 감은 있지만 오늘이라도 알았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금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4개월 동안의 금의 모습이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 음봉을 극복을 했어요. 6월 달 음봉을 극복을 하고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5월, 6월 그 다음에 여기 4월 달 여기 있는 애들 다 전멸한 겁니다. 뭐가? 매수세가 여기 있는 애들을 전멸시킨 거예요. 네, 야구르지롱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3월 달에 매도세, 이 매도세는 죽었고 이제 이 매도세와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고점이 5,400달러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4개월 내로 대폭등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 좀 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제 게시물에다가 금골에서 한 곳 소개시켜 드렸는데 가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아주 좋습니다. 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 네. GDX와 GLD. GLD는 따로 안 볼게요. 요거랑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주 좋죠? 네, 이렇게 금과 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차트 설명은 제가 탑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GDX와 GLD 비율이 이게 이제 돌파가 시작이 되면 10년 만에 대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매일 모니터 하면서 좋은 소식 들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 주식과 그 다음에 금의 비율이죠. 금과 S&P 500.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동안에 겨우 딱 100%밖에 못 올랐어요. 네, 4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재상승 시작됐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3배와 9배가 있었는데 제가 최소한은 잡아서 8만에서 2만 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 금 같은 경우는 2만 달러라도 거의 4배가 하는 거죠. 5배인가요? 4배죠. 그러면 은은 8배입니다. 예, 은은 8배. 그러면 7,
7, 8이 56, 한 $500, $600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과연 갈 수 있나? 갈 수 있는 그림이 옆에 있잖아요. 이게 70년대, 2000년대. 23배, 여기 9배.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못 가더라도, 뭐 5배는 가겠죠.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 그래서, 이런 거 긴 안목으로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위험에도 우리는 방어가 된다는 얘기죠. 환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내 자산 가치라든가 명목 가치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구매력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지할 수 있는 게 실물밖에 없어요. 실물. 지금도 싼 거예요. 그죠? 엄청 싼 겁니다.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최소 한 3배만 올라도 지금 많이 싼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강요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상황을 보니까 돈은 너무 많이 찍지. 내 자산은 진짜 뭐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막 훼손되는 것 같고 장바구니 물가는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야 이거 대책이 없네. 대책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실물금 소량 분할 매수. 우리는 서민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많이 사도 좋지만 네 실물금을 소량씩 분할 매수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 나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대략 한 10가지 정도 돼요. 부동산 아직 포함 안 시켰는데 10가지 정도 됩니다. 신호가. 신호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이죠. 주식은 이제 얼마나 빠그러지는데, 자, 1, 2, 3죠. 자, 한 번 내려왔고, 작년 8월. 2번, 3번째입니다. 마지막 파이널인데, 올해 안으로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에, 이거 붕괴됩니다. 9.26. 이거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자, 얘가 지금, 20년에 거품을 만들었고요. 지금 내려올 준비가 확실한 거죠. 여기도 보면 20년에 거품을 만들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게 1929년, 73년, 1번, 2000년 버블입니다. 이 버블이 이제 붕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대형주, 소형주의 비율이라는 이런 지표를 제러미 그랜섬이란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직접 사사받은 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을 제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런 차트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대형주하고 소형주의 비율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순간들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그걸 봤더니 실제로 그런 게 있네요. 그죠? 한번 DJI 볼까요? 얘도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다우랑 나스닥. 자, 다우랑, 아니, 저기, S&P 500이랑 나스닥. 근데 더 확실한 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저 러셀 2000입니다. 더 이상 못 가죠. 지금 박스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우도 못 가고 있고요. S&P 500 빅스는 이제 뭔가 튀면은 난리 난 거고요. S&P 500입니다. 더 이상 못 가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룸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S&P 500은 보통 고점에서 빠지면 50%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3천선 보시면 돼요. 3천선. 4천이나 3천인데 제가 볼 때는 3천선까지 갈 것 같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6월 여기 박스권이죠. 네. 요거를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래프이죠. 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시장은 자연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위적으로 까부는 겁니다. 특히 주식 시장도 하나의 자연이라고 보면 지금 무식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려 24년 24년 상승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대비하시고요. 그러면 나스닥은 대략 목표치가 12,000까지 피보나치, 그 다음에 좀 더 재수 없으면 7,000, 진짜 그냥 골로 가는 건 4,00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4,000이 가리키는 데가 버핏 지표입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어떤 사람이 와서 뭐 "4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니요.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 이제 하락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가 마무리되는 그 시기는 RSI 풍덩. 여기 보이시죠? 풍덩, 풍덩. 예. 풍덩 두 번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시연이 된다 이거죠. 과연 그럴까? 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조금 멀리 하시고, 실물금은 소량씩 분할 매수하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 했습니다. 여러분 꼭 공유 많이 하시고요. 특히 금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